생생하게 라이브 온 투자 고민은 오프 생방송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시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퇴 발표 이후로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IRA 폐지 공약과 이와 더불어서 전기차 관련해서 순회 둔화 우려가 두드러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코스닥이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양시장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 와중에 그래도 강세 업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국내 화장품 판매 호조 소식에 일부 화장주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면서 건설, 조선, 가상화폐가 좋은 흐름 나타났습니다. 월요일장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 고민 저희 주식라방에서 모두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하루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마감 시황 풀어보고요. 그리고 내일장 키워드를 짚어보면서 내일을 대비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장 무엇이 뜨거웠는지 핫했던 테마 안에서 종목 대결도 펼쳐지는데요. 그리고 저희 주식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원탑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전략과 원탑 종목에 관해서는 모두 다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루 대표님이 모두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21선 매매와 61선 매매 기법 핵심 포인트 자료까지 모두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 하시는 방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루 대표님과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하루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너무 반갑긴 한데 우리 시장은 반갑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시장에 대해서도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지난 주말을 보내면서 월요일 시장이 조금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을 다들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우리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하락 종목 수가 2,100여 개까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공포감까지 심어주는 그런 싸늘한 시장을 좀 연출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부터 불어오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공개되는 원탑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트럼프 리스크에서는 조금 안전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또 원탑 종목까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런 월요일장 안에서도 그래도 오른 종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루 대표님이 뽑아주신 종목 한번 리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도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뽑아주셨던 원탑 종목이었는데요. 우림 PTS 3.61%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함께 하신 방에 있으셨으면 함께 공략 중이실 텐데 지금 3.61%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AS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원탑 종목인데 아마 종목명은 이제 저와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공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제가 이제 함께 공략을 하자고 해서 함께 하시는 방에 계신 분들 중에는 공략을 같이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 그리고 가스 시추 관련주, 대왕고래 관련주 플러스 알파로 로봇 관련된 모멘텀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재료가 붙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다 주가는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받고 다시금 이제 상승 출발을 하는 그런 시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목표가까지 좀 차분히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률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나는 아직 공략을 못했는데 이 종목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을 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나 조금 더 디테일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또 제가 함께하는 방 오시면 친절하게 또 가이드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종목 또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원탑 종목으로 뽑아주셨던 종목입니다. 우린 PTS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뽑아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3.61%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렇게 파란 장인데 내 거 그래도 빨간색 수익률이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빨간색 수익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전략, 이번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아직은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한번 분할 매수 관점 한번 살펴보시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한 종목 더 얘기해 보려고 해봤는데요. 7월 19일 지난주 금요일에 하이라이트 픽 종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HD 현대건설기계 오늘 17%나 급등을 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한 종목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오늘 17%나 급등을 해서 만약에 하루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에 계셨다면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전략도 받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리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종목 두 종목을 꼽았는데 그 중에 한 종목 원픽 종목이었던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이때 말씀을 드렸을 때 아직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고 트럼프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재건주 중에서도 우량주로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박스권 매물들을 단번에 또 돌파를 해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공략을 했던 시점부터는 이제 2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박스권 돌파 하단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상승이 나올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7% 정도 상승을 하고 이제 장중에 좀 꼬리가 달리면서 한 15%, 16%대로 마감을 했는데 충분히 조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이전 고점 여기 지금 차트가 잘려서 안 나와 있는데 이전 고점까지 다시 이제 두드리러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지난주 금요일에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계셨으면 모두 다 한번 자세한 전략 들으시면서 이번에 한번 매매도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17%나 급등하면서 이렇게 빨간 기둥, 불기둥 한번 세워졌습니다. 지금 박스권 매물이 돌파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앞으로 좀 더 차근차근 보시면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는 말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수익률 날 수 있습니다.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시면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 매매 기법과 더불어서 타점 그리고 매수 관점까지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 이 모든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키워드 어떤 거 뽑아주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장 키워드는 바이든 사퇴로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 오늘장 키워드 바이든 사퇴로 뽑아주셨는데요. 정말 바이든 후보 사퇴를 말하지 않고서는 또 오늘장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는 증시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네.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것들이 이제 아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 증시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리스크들이 시장에 좀 투영이 돼서 큰 낙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키워드로는 제가 바이든 사퇴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이제 현 부통령이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는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이제 커지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커지면서 좀 이제 시장의 낙폭을 키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일단 미국에서부터 뭐 지난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2% 넘는 하락이 나왔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 낙폭을 키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자, 우리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중국 등등등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어떤 패닉 상태에 와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신흥국 증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의 여파를 조금 더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지난 미증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먹통이 되고 IT 대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슈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지금 전반적인 빅테크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시세를 많이 냈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미증시에서부터 어떤 이제 하락을 유발하는 그런 재료들이 우리 증시에까지 흘러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실 지수 자체가 오늘 보면은 저점을 다 이탈을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0선, 그다음 지지선이 800선인데 지지선을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저점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트럼프 리스크에 조금 자유로운 그런 섹터를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사실 뒤쪽에 준비된 내용들이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서 좀 우리가 숨 쉴 곳, 좀 기댈 곳을 좀 찾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키워드는 바이든 사태에 의해서 트럼프 리스크에 조금 벗어날 만한 섹터를 찾아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로 바이든 사태 뽑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바이든 사태의 영향으로 해리슨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요. 아시아 증시는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현재 다 패닉입니다.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유럽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학습 효과일까요? 트럼프 재임 시절에 우리 증시 굉장히 암흑 시절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때에 대한 뭔가 PTSD가 온 영향일까? 코스닥, 코스피 모두 약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또 이 와중에 주말에 MS 클라우드 보안 업데이트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IT 글로벌 대란이란 이슈가 있을 정도로 이와 관련한 이슈들이 우리나라 빅테크 주에도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안 좋은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럼 트럼프 리스크 반영 이후에도 무엇이 있을까? 잠시 후 하루 대표님께서 모두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전략, 또 증시에 대한 흐름, 장중에 궁금하시죠? 지금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시면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모든 고민들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셔서 이야기 나누셔도 되니까 모두 오셔가지고 고민들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일장 키워드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루 대표님, 내일장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근데 내일장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걱정이 주 내리, 태산입니다. 그쵸.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조금 비가 온다고 해서 그 비를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를 좀 피해서 소나기를 피해서 우리가 어떤 대피처를 좀 찾아봐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장 내일장 키워드는 글로벌 증시 패닉, 소나기를 피할 대피처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와, 근데 지금 소나기가 맞나요? 기준으로는 소나기가 아니라 거의 우박 태풍? 수준인데 맞는데 너무 아픈 거 있잖아요. 네, 이 하락률 맞아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소나기 제 기준 우박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이제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수출을 보자라고 좀 설명을 네, 드려볼 수 있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수출 그리고 실적이랑 같이 연관되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산업부에서 이제 수출 지표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또 SK 하이닉스 그리고 금융주 뭐 미국의 빅테크 등등등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적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실적 기간이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고 불확실성이 강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종목들이 빠지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탄탄한 종목들은 그 하락폭이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크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려보자면 상반기 최대의 수출 업종이었던 게 이제 또 화장품이죠. 오늘 장 초반부터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수출 이제 호조를 기록할 이제 방산. 근데 방산은 오늘은 좀 조정 그리고 쉬어가는 흐름이었어요. 거기다가 오늘 또 강세였던 업종들이 조선 업종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좀 뒷받침되어 있는 섹터들을 우리가 선점을 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강력한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업종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시장을 조금 그래도 방어하는 업종들이 어디냐면 제약바이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 이제 트럼프 리스크 뒤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매크로적인 이슈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고 낙폭이 크고 하락 종목들이 이렇게 우수수수 쏟아지지만 사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묻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지표들, 내용들, 그다음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모두 금리 인하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나올 만한 이슈,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매크로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사라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 트럼프 리스크가 조금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면 다시금 시장은 이 매크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반등에 힘을 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머리 아프고 네. 막 어떤 분들 머리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가 오는데 그 빗물인지 내 눈물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 슬픈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 또한 지나가고 제가 봤을 땐 우박까지는 아니고 이제 소나기,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서 이런 좀 이제 버틸 만한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버티면 된다. 이 버티면 이것만 지나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지금 잠시 지나가는 소낙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버티다 보면은 앞으로의 이슈들이 많거든요. 매크로적 이슈가 있습니다. 그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앞으로 나가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장 키워드로 수출 뽑아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관련해서 좀 좋은 기업들이 있고요. 이번 주에 또 실적이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실적이 두드러진 펀더멘털이 튼튼한 업종들 또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이번에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아까 잠시 말해주셨던 것 같아요. 화장품주가 장 초반에 뛰었다. 그럼 어떤 걸 화장품주일까요? 그렇죠.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량주들, 대장주격이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화장품이 상반기 그 상승률이 굉장히 엄청났거든요. 실리콘투를 비롯해서 이 대장주들의 그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최근 한 2달 정도 가량을 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또 드렸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화장품은 하반기에도 좋을 것이다. 다만 상반기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물론 하반기도 좋겠지만 그 상승 폭이 둔화되거나 혹은 좀 줄어들면은 상반기보다는 못 갈 것이고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말은 즉슨 하반기에도 화장품은 좋을 거지만 그 상승폭이 더 늘어나야지만이 이제 화장품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출제 실적들이 나오고 그 수출 동향들이 발표가 되는 것을 보면 이제 화장품이 또 단연 1등으로 치고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을 거치고 이제 다시금 바닥에서 다시 올라와주는 종목들이 대거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8.8% 정도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약간 중소형주들 안에서도 지금 북미나 유럽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실적이 빵빵한 그런 종목들 조금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은 성적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갈만한 종목들 제가 뒤쪽에 종목 배틀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뒤쪽에서 좀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조선 관련주입니다. 이제 조선 관련주 중에서 오늘 뭐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잘 버티고 있어요. 조선 종목들이 대부분 잘 버티고 있는 게 하반기 기대되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의 실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하반기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조선 관련 섹터는 하반기에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강한
강했던 종목이 HD 한국조선해양, 이거 외에도 조선 빅3 그 기업들 있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추세를 따라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조선 관련 섹터들, 이제 수출과 관련된 이런 동향이 굉장히 좋게 평가되고 발표가 된 섹터들 이제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키워드로 수출 잡아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실적 좋게 나오는 관련 테마들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테마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아모레퍼시픽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만 해도 8.8%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한동안 조정을 받아왔지만 실적 개선주로 꼽히면서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7만 원대 다시 회복을 했고, 이에 앞서서 또 모건 스탠리가 소비재 분야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아모레퍼시픽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좀 강한 이 화장품 테마 안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적 잘 나오는 테마 조선업 뽑아주셨고, 이와 관련해서는 HD 한국조선해양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 불확실성 속에서도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이 좀 투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15년 만에 조선업이 호황을 왔다는 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금 모두가 좀 종전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하면은 거기다가 건설업이 또 붐이 되고, 이 건설 자재들을 옮길 선박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선 테마 자체가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저희가 내일장 키워드를 통해서 두 가지 종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 하루 대표님이 모두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지 고민이신 분들 있죠. 21선 매매, 61선 매매 핵심 포인트 기법 자료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도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모든 혜택들 지금 함께 하시는 방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 링크를 받아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려 있을 때 모두 들어오셔가지고 이 모든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장 뜨거웠던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오늘장 하이라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종목 대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하신 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무슨 투자 고민 있으신 분들 다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오늘장 첫 번째 하이라이트 테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루 대표님, 네. 오늘장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요? 오늘장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하이라이트 테마로 우크라이나 재건 뽑아주셨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전화 통화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려면 이렇게 건설 그리고 조선 굉장히 테마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관련 업종 4개 뽑아주셨는데요. 4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뽑아주셨을까요? 일단 재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이제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고 종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기간의 이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그런 글로벌적인 그 부담감들을 이제 본인의 업적, 종전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본인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재료들, 이슈들이 지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전 거래일에 금요일 저녁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젤렌스키가 이제 통화를 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상한가 닫고 들어간 종목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단기적인 시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유세 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마다 또 테마성으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재건 관련주들이 작년에 한번 움직이고 나서 지금까지 움직여줬던 그 여력이 없거든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바닥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와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장 하이라이트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뽑아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현재 반등을 했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꽤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주도 테마가 부재한 상황 중에 그래도 잘 나가는 테마 중에 이렇게 골라오셨습니다. 관련한 네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재료 포착주죠.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두 번째 차트 1등 포착주 SY 뽑아주셨고요. 세 번째 상승률 상위주 데모, 그리고 네 번째 거래량 상위주 현대 에버다임 이렇게 네 종목 뽑아주셨는데 이 중에 두 개 종목 먼저 뽑아주신다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제가 꼽을 종목은 SY와 데모 하겠습니다. 네, 차트 1등 포착주 SY와 상승률 상위주 데모 이렇게 두 개 뽑아주셨습니다. 일단 SY와 데모, 제가 알기론 데모는 오늘 상한가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두 종목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이제 오늘 강한 또 흐름이 보여졌는데 SY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SY 같은 경우는 건축 외장재 패널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이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만든다, 모듈러 주택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또 영입돼야 될 게 모듈러 주택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먼저 쓰일 수 있는 그런 외장재 패널을 전문적으로 만든다라는 점이 이 종목이 가진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태양광 패널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일단 뭐 이런 외장재,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모멘텀이 시장에는 또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SY 차트를 보자면 이전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던 끼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번 오를 때도 이제 단번에 그냥 단발성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며칠,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조정. 그다음에 강하게 상승 후에 지금 현재는 어떤 구간이냐면 옆으로 밀면서 이제 가격적 조정을 받고 기간적 조정을 이제 옆으로 밀면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갔죠. 그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이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지금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온 이제 또 먼저 올라가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Y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이전 고점 있죠. 이런 박스권을 지금 상단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상단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지지가 나와주면 여기는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매물 구간 상단에 이제 박스권 상단에 있던 매물들을 소화를 하는 과정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이전 고점까지도 좀 도전을 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차트 포착 1등 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차트 1등 포착주로 SY 뽑아주셨습니다. 현재 차트를 살펴보면요. 박스권을 상단 돌파하고서 매물 소화 이후에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SY 같은 경우에는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로요. 지금 모듈러 주택을 만들 수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지어야 된다면 모듈러 주택이 먼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료가 있다라고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상승률 상위주 데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래서 더 저는 좀 더 마음이 가는 종목이기도 한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데모도 우리가 이제 건설 업종 중에서 중소형주로 이제 중소형 그 캐파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설기계 종합 전문으로 제조하고 판매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들어가기에는 이제 또 추격 매수가 되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이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들이 대장 테마로서 이제 움직여줬을 때 이 데모라는 종목도 굉장히 변동성을 키우면서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전에 만들어놨던 주가의 한 이제 절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 한 18,000원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8,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다만 이런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을 굉장히 잘 다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매집이 굉장히 긴 기간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집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금 이평선들이 모이고 저점을 좀 들어 올린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급등이 나와줬죠.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개인이 혼자 이제 뚫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평선이 아닌데 이전에 보시면 여기도 돌파를 시도했다가 이제 하락이 나오고 이때도 돌파를 시도했다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깔끔한 양봉으로 강한 상승 그리고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한 이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차트적 기술적인 분석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어려우셨겠지만 나중에 충분히 또 이제 조정 구간을 거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추격을 하라는 것보다는 조정 구간을 거쳤을 때 그때쯤에 다시금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또 소식이 있을 때 또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해서 종목 데모 뽑아주셨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 강한 거래량으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3개월 고점을 돌파를 했고 지금 추격 매수가 가능한 자리긴 하지만 상한가에 이미 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실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좀 더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중에서 좀 더 하루 대표님의 최종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픽한 종목은 SY입니다. 네, 차트 1등 포착주로 SY로 뽑아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소식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 와중에 SY 뽑아주셨는데 좀 더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힌트를 조금만 주신다면요. 일단 데모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내일 시장이 좋으면 아침에 갭상승해서 네. 출발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추격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오른 이제 바닥에서 덜 오른 SY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Y도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에는 이전에 상승했던 전고점까지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혼자 공략하기 어렵다. 또 저 자세한 매도가, 1차 매도가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좀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랑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 제가 밤 11시 조금 일찍 드릴 수도 있어요, 링크를. 밤 11시에 라이브 링크를 드리니까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SY에 대한 자세한 전략, 1차 매도가, 그 다음에 손절가, 매수가 함께 전략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첫 번째 하이라이트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뽑아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차트 1등 포착주 SY 뽑아주셨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건축재, 외장재, 패널 전문 외추로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차트 보시면요, 매물 소화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고 추가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데모와 비교해서 보자면은 현재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먹을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하게 상승할 만한 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좀 더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전략 지금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시면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루 대표님이 모두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21선 매매 그리고 또 61선 매매까지 이에 대한 핵심 포인트 전략까지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셔서 이와 관련한 두 가지 혜택 모두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오늘장 하이라이트 두 번째 테마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시청자와 함께하는 주식라방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내일장 무엇을 주목하면 좋을지 또 하이라이트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저희 주식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라이브 방송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원탑 종목과 함께 자세한 전략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이라이트 테마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루 대표님, 네. 저희 또 주목해볼 만한 테마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장의 대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이었다면 두 번째 대장은 이제 화장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장 하이라이트는 화장품 두 번째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좀 더 주목해볼 만한 테마 화장품 관련주 뽑아주셨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좀 국내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뽑아주신 건지 좀 배경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출 실적에 대한 호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정말 역대급 수출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에 잠정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단연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화장품이 역대급 수출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을 때 뭐 전력기기라든지 음식료 모두 화장품을 포함해서 양호한 실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장품도 오늘 같은 경우 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 대형주들 위주의 상승이 나왔고 기타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뭐 크게 부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은 없었어요. 다만 지금 아까도 제가 시황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좀 믿을 만한 구석은 네. 오직 실적뿐이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우리가 비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안식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화장품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대한 실적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거가 반영이 된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 조정을 조금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만 지금 뭐 트럼프 리스크를 제가 피해갈 수 있다고 했던 섹터가 몇 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그다음에 화장품, 방산 이런 것들을 꼽았는데 사실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관세를 매기거든요. 관세, 그 세금을 네. 매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도 어쨌든 미국에서는 세금을 떼간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빼고는 다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뭐 오히려 관세 이슈는 조금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쪽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판매처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적이 반영이 돼서 이번 시즌 실적 시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상반기의 영광을 또 한번 누릴 수 있는 섹터가 화장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하이라이트로 화장품 관련주 뽑아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를 이끌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요. 이 무궁한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이번에 또 좀 실적이 좀 잘 받쳐주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해 볼 만하다.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때 방어할 수 있는 건 바로 실적이거든요. 이 실적이 튼튼한 화장품 업종 내에서 강한 어떻게 보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또 4가지 업종 또 우리 하루 대표님께서 뽑아주셨거든요. 첫 번째 업종입니다. 재료 포착주,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두 번째 차트 1등 포착주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세 번째는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대봉 LS 뽑아주셨고요. 네 번째 거래량 상위 VT 뽑아주셨습니다. 이렇게 4가지 업종 가려서 가지고 와주셨는데 2가지 업종 선별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가지 종목을 꼽아본다면 네. 한국 화장품 제조, 다시 할게요. 대봉 LS와 VT 이렇게 하겠습니다. 헷갈렸네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대봉 LS와 거래량 상위 VT 이렇게 2가지 종목 뽑아주셨는데요. 이 2가지 종목 오늘 왜 뽑아주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대봉 LS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봉 LS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그 모멘텀도 있는 네.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왔을 때는 바이오가 또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을 또 살려주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도 잘 들어와주고 있고 추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자면 아미노산 관련 원료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모체는 아미노산 제조를 하는 그 기술을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의약품도 만들고 거기다 그걸 화장품 원료로도 쓰고 이렇게 기타 등등 이제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화장품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제품 제조를 국책과제로서 성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 제약바이오 섹터로도 분류가 돼서 두 가지 섹터의 재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전에 이제 급등을 한 이력이 있고 그 이후에 또 가격 조정, 그다음 다시 한번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 그다음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급등 이후에 지금 현재 고가에서 고가놀이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데 이 고점이 어디 기준으로 고점이냐?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이전 고점에 대한 그 매물 소화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대가 지지하는 구간으로 변경되는 바뀌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여기서 좀 버텨주고 나면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 이제 N자 파동에 이제 완성을 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전 고점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예요. 이전에 2020년도에 만들어놨던 16,200원, 요 구간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의 매물들이 소화가 된다면 위쪽으로는 이제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또 상승할 수 있는 탄력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VT도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VT도 이제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죠. 사실 다이소라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리들샷을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 리들샷이 지금 뭐 구매 대란이 나고 뭐 없어서 못 팔고 했던 거 다들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셨을 것 같은데 지금 VT 제품을 다이소에서 다시금 라인을 확장을 해서 더 많이 판매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또 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제 상승 추세에 있죠.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지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리콘도 보더라도 이 고점인 것 같은데 더 가네, 고점인 것 같은데 더 가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전에 고점을 만들고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이전 고점에 대한 저항,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 여기 매물 소화하면 이 종목은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매물 소화 이후에 급등이 나올 만한 재료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하이라이트로 저희 화장품 관련 테마 뽑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률 상위로 대봉 LS 뽑아주셨는데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관련 원료 의약품과 또 화장품을 원료 생산하는 판매 기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 화장품과 비만 치료제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또 차트상으로 보시면 급등과 가격 조정 이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이 매물을 소화하게 된다면 버텨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 상위주 VT를 살펴보자면요. 화장품 제조 판매 회사이고 다이소에 현재 리들샷이라는 제품 라인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상품이에요. 저도 사고 싶어도 못 샀었는데 지금 상승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적 기대감이 이 다이소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유통망이 튼튼하잖아요. 다이소를 판매 실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좀 더 살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하루 대표님의 최종 원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대봉 LS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테마 종목으로 최종 종목 대봉 LS 뽑아주셨습니다. 이 대봉 LS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풀어주실 텐데 그래도 힌트 한 번만 주신다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알겠습니다. 11시 네. 라이브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11시에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장 하이라이트 화장품 테마 중에서 상승률 상위 대봉 LS 뽑아주셨습니다. 대봉 LS에 대한 가격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가격 전략과 함께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이 매도 타점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지금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셔서 이 두 가지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원탑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루 대표님, 오늘 갖고 오신 원탑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아까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트럼프 리스크에 조금 자유로운 섹터로 오늘 골라와 봤습니다. 지금 시장의 수급이 실적이 찍히는 곳으로 몰리는 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건설기계, 방산, 그다음 화장품, 그다음에 오늘 제가 원탑 종목으로 설명드릴 조선입니다. 당연히 대장 섹터 조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선 관련주 한 가지 원탑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힌트를 좀 드리자면 선박용 엔진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종목명에 엔진이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어요. 아마 25년까지 실적 서프라이즈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2년도에 수주한 고가 엔진의 그 실적들이 올해 대부분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조선가 오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조금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빅3 조선소들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중장기적 관점 플러스 알파 트럼프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나는 대안책으로서의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로 좀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명에 엔진이 들어가는데 자, 이전에 상승 그리고 하락을 반복하고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딛고 다시금 추세에 살려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제 조정을 좀 거치긴 했지만 요 7월 들어서 조정을 좀 거치긴 했지만 좀 넓게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의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35일선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여기 11선, 5일선 단기 이동평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의 흐름에 이제 괜찮은 추세의 흐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자면 지금 이제 조선 실적 관련해서 오늘은 2.54%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들 다시금 좀 돌파를 해주려는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의 상승은 좀 단기적인 상승이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뭐 오름과 내림을 반복을 하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도 괜찮은 섹터가 이제 조선이고 그 안에서 또 필수적인 부품을 만드는 엔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 조금 빠져있는 상황 이런 관점에서 좀 이제 그렇게 막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매수가에 대한 부담도 덜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탑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는 제가 좀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하는 방 입장하셔가지고 밤 11시에 대기해 주시면 제가 라이브 링크 하나가 나갈 거예요. 라이브 링크 키시면 제가 오늘 앞서서 설명드렸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뭐 대봉 LS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관련주들 자세한 전략들도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조선 업종 관련주 원탑 종목명과 그다음에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저와 함께하는 시청자 게시판 참여하셔서 11시 라이브까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루 대표님의 원탑 종목 조선업 테마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선박용 엔진 위주의 엔진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년에 수주한 고가 엔진이 올해 대부분의 실적이 반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장기 관점으로 이 실적 호황은 조선업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엔 지금 조정을 다소 받았지만 크게 보면요, 여전히 우상향 추세 흐름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54%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 갖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